이 판은 그냥 안 건드리고 놔두면 네. 김문수 전 장관이 후보가 되는 판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흔든다고. 음. 왜냐하면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 나경원을 밀거나 뭐 이러면 판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역설적이게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누구의 꼭두각시에게 표를 준 적은 없어요. 누가 시키는 대로 말 듣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한 적은 없어요. 파면된 대통령의 꼭두각시 간판 달고 나오는 사람을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완규는 윤석열의 베프고 네. 네. 마지막까지 용납할 수 없는 후보인데 네. 거기를 턱 지명했잖아요. 아.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유도하는 거지. 아 제발 탄핵 좀 해주세요. 탄핵 좀 해줘. 그래야 내가 그 핑계로 탄핵 소추 본회의 의결 직전에 내가 사퇴하고 나가서 출마할 수 출마하지. 있지. 아. 탄핵 좀 해줘 이러고 있는. 들어와 이러고 있는 아 그래요. 탄핵 마려운 상황이죠. 지금. 아 그렇게 했다는 거군요. 네. 참 뻔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네. 진짜 너무 저렇게까지 철면피일 수 있나? 문제 없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되고 에이, 싶으니까 응했다. 절대 기소될 사안 아니래잖아요. 기소될 사안인지 아닌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지. 이건 망발인 거죠. 네. 여전히 이 사람들은 국민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아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모멸감 같은 걸 느끼는 거거든요. 네. 어떤 분이 뭐 60 주는 데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해 주셨는데 그렇게 더 주는 데 있으시면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차액의 150%를 보상을 또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더 주는데 빨리 찾아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비기온 1670-2571번이고요. 자, 그럼 정치용장 오늘도 함께 해주실 우리 김영남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용방불패 예. TV 운영을 또 하고 계시고요. 지금 장르만 여의도가 구독자 몇 명이죠? 아 왜요? 30만 됐나요? 좀 안 됐어요. 아 30만 아직 안 됐어요. 네. 근데 요새 구독자 엄청 올라갔던데. 올라갔어요? 아니 저기 동접자. 아 동접자? 에이 아직 뭐 3만. 용방불패 얼마길래 자꾸 물어보시는 아니 거예요? 저 얼마 안 돼요. 14만이 이제 됐어요. 네. 14만. 네. 어머. 곧 이제 따라잡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살짝 물어봤어요. 불안합니다. 원래 이 밑에 동네가 더 치열해요. 저 윗동네 가면 괜찮은데. 아 거기는 범접할 수가 그러니까 없지. 거의 뭐 200~300만 원씩 되니까 뭐 거기는 뭐 크게 문제 없는데 요 밑에 동네 한 30만 딸이 여기가 아주 치열합니다. 자 우리 장윤성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60만 달이. 아유 배 아파. 거의 65만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아, 네. 60만 딸이. 근데 진짜 어려워요. 예, 진짜 중원이 진짜 힘들다. 그쵸. 예. 네. 선거도 중원이 어렵고. 이 동네 정말 치열합니다. 어렵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부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자, 오늘 정치 뉴스 들어가기 전에 요거 저 트럼프 얘기는 잠깐 네. 좀 하고 왜냐면 워낙 또 김영남 의원님이 워낙 전문이시니까 지금 관세를 트럼프가 이제 중국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랑 서로 막 레이즈 막 하다가 지금 이제 125%까지 올라갔죠. 124% 아닌가요? 125. 125인가요? 네. 네. 104에서 지금 125까지 올라갔는데 하루 사이에. 네. 이제 중국도 이제 뭐 또 내놓겠죠 이제. 네. 아니, 하겠죠. 중국 말고 왜 그러는 거예요, 트럼프? 왜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가 서명까지 해서 했다가 또 갑자기 왜 유예하고 왜 다른 그러는 나라에 뭐 거예요? 유예하고 하는 거. 네, 우리나라니까 중요하니까. 네. 일단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는 하지만 음.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의 명대사 있잖아요. 네, 한 놈만 나는 패. 한 놈만 패. 이게 맞지. 그거 맞죠. 전 세계를 상대로 전선을 그렇게 넓혀서 싸우면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미국 너 가만 안 둬. 그리고 나머지가 다 뭉칠 수가 그렇죠. 있잖아. 그러면서 그 뭉치는 거의 중심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중국을 더 키워주는 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수가 읽혔어요 이미. 음.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운다는 건 처음부터 무모한 거였고 그래서 이게 블러핑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블러핑인 거는 1차 확인이 됐어요. 네. 근데 중국 네. 너 하나는 내가 팬다. 그거는 진심이 확인되는 거 같고. 네. 그건 진심이지.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람하고 예. 선거가 필요 없는 사람하고 싸우면 선거 필요 없는 사람이 이겨요. 아. 백전백승이다. 네. 시진핑 주석은 선거가 뭐 형식적으로는 뭐 필요하지만 예. 그 걱정할 선거는 아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를 선거. 치러야 되는데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박살나면 그냥 그 시점부터 바로 식물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다만 뭔- 이제 저는 그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에 막 이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싸움 거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물론 이제 해석이긴 한데 어쩌면 만약에 이제 중국이랑 일대일로 막 싸우는데 다른 나라들도 볼 때 미국 너네도 우리한테 뭐 좀 줘 우리도 그래야 이제 중국이랑 싸우지 뭐 이렇게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확 한번 관세로 겁을 줘놓고 그 다음에 알았어 니네 잠깐 기다려 관세 좀 내가 유예해줄게 하면 다른 나라들이 어휴 됐다 이제 이러면서 좀 입 다물게. 안심하면서 미국에 뭘 막 욕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걸 혹시 노렸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글쎄 뭐 그렇게 볼 수도 그렇게 고단수까지 있겠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일단 중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당장 얘기 나오는 게 아니 미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 아이폰 쓰는데 네. 아이폰 어디서 만들어요? 중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폰을 제조하는 폭스콘의 본사는 대만에 있지만 생산 공장은 대부분 다 중국이죠. 중국에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럼 아이폰에 대해서 125% 관세를 매기면 아이폰 16 최고급 사양 기준으로 1,600불 주고 사던 미국 소비자들이 이거를 2,500불 이상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긴데 네. 나라도 반 트럼프 될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아니. 미국 사람이라면 당장 내 삶에 영향을 주니까. 네, 내가 아니. 갑자기 네. 거의 2배 가까이 아이폰을 주고 사야 되는 입장을 트럼프 때문에 놓이게 됐다고 하면 저는 이길 수 있을까? 네. 그런 의문이 계속 들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만도 지금 반 트럼프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커녕 미국이 어려워요. 미국 내수도 어려워지고 서민층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인기 관리를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괜히 잘못 쳤다가 역풍 맞게 되니까 좀 주춤하는 것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것도 근데 역시 뭐 이제 이거 아주 좋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에 2년 내내 인기가 계속 높을 수는 사실상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위기가 없는 거는 그 영웅이 돋보이질 않잖아요. 아하. 위기를 미리미리 다 체결해 버리면. 근데 위기가 눈에 보여 사람들 눈에. 그런데 그 위기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때 극복해. 이제 진짜 영웅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어쩌면 트럼프가 혹시 초반에 이렇게 한번 저 곤죽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선거 사람들이 막 2년 전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투표를 하진 않으니까 뭐 불과 한 3개월, 6개월 이때일 거를 기획하고 저 투표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초반 한 1년 내지 한 뭐 몇 분기 정도는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오히려 좀 좋게 이렇게 하려는 그 의도는 아닌가? 아 근데 역병이란 게 세상이 나를 억까한 걸 그러니까. 내가 극복해야 그 극복이지 내가 역병을 내가 만들고 만들었잖아. 내가 하면 이건 삽질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네. 삽질. 그 한 번 반 트럼프로 돌아선 민심을 쉽게 돌릴 수는 없죠. 너무 돌아서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리고 네. 지금 경제 상황 돌아간 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거하고는 달리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엇보다도 네.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튀었잖아요. 이거를 의도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트럼프는 지금 금리 낮추고 싶은 사람이니까. 금리를 낮추고 싶어서 안달을 예, 예, 했던 예. 건데 파월 보고도 너 금리 낮추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이른바 이제 미국 국채를 지난 바이든 정부에서 워낙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했잖아요. 네. 근데 그 만기가 올해 돌아오는 게 뭐 일부에선 7조 달러가 돌아온다, 아니다 9조 달러는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새로 발행해야 되는 이른바 롤오버를 해야 되는 국채를 낮은 금리에 발행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경기 침체를 조장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오히려 국채금리 문제는 올라. 경기 침체? 아니 근데 그래 침체는 올 수 있지 관세 그렇게 세게 매기면 근데 경기는 침체인데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튀어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팍 튀었잖아요. 네네. 이건 아니지. 이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트럼프가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이제 관세 폭탄을 네네네. 터뜨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트럼프의 전략은 양자 협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대1로? 그렇죠. 1대1 다이다이로 붙어가 이런 말 표현을 네. 붙어가지고 네. 핵심은 뭐냐면 관세로 겁을 주고 야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해 일자리 만들어 그건- 미국 경기 활성화시켜 이제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역풍의 상황이 놓이고 국채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당황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위주로 한 놈만 팬다. 네네. 그런데 중국도 만만치 않은 나라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보니까 무역 핵 전쟁, 관세 핵 전쟁 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언론이 비유를 하던데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안 지죠. 여기서 아니, 질 거기서- 이유가 없죠. 선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뭐 네. 겁나는 게 뭐 있어요. 국민이여 대동단결하라. 그렇죠. 네. 네. 또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면 네. 트럼프 일가에서 선물 옵션 투자를 세게 하는 게 아니냐. 아, 그럴 수 아니 있어. 어제 하루에 나스닥 지수가 12% 넘게 올랐잖아요. 이건 진짜 역대. S&P가 거의 10% 올랐어. 지수가 네. 종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각 종목은 한 2-30%가 그냥 막 갔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만약에 네. 아니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다 놨다 하는 시장이잖아요. 만약에 선물 옵션 투자하면 진짜 대박 그렇죠. 낼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데. 인간이 아니 예를 들어 뭐 갑자기 어떤 뭐 경제 대공황이 왔다거나 아니 무슨 저 코로나가 터졌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경우들이 보통 이제 뭐 5% 10%막 이렇게 막 그렇죠. 빠지는 건데 네. 트럼프 말 한마디에 10%가 떨어졌다 10%가 올라 이렇게 되는 건 진짜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상승폭으로 따지면 역사상 이게 아마 역대 두 번째일 거예요. 두 번째인가요? 예, 이게 2001년인가에 그 9/11 때? 아니요 그때 말고 이게 올라간 걸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번 버블 한번 꺼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 하루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14% 예, 14% 오른 게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하루에 지수가 14% 예. 오른 적이 있었나요? 근데 요게 이제 12%가 아마 역대 두 번째라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고 우리도 조금 많이 우리도 지금 5% 이상 오르고 그죠? 있어요. 예. 네. 다행히 좀 더 올라야 되는데. 아니 빠진 빠진 거- 거 빠진 거 생각하면 생각하면- 아직 한참 예. 남았죠. 다 똑같은 말씀을.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한덕수 권한대행이랑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장르만 3%인 줄 알았네. 여기까지 하고 장르만 여의도로 돌아와서 네. 트럼프가 이제 한덕수 대행과 통화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 측 정부의 브리핑에 따르면 아주 우호적인 통화가 이루어졌다 정도 수준이었는데 트럼프는 어떤 얘기했는지 콕콕콕 다 찝었죠. 관세 얘기했고 LNG 얘기했고 파이프라인 투자 얘기했고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까지 아주 원스톱 쇼핑으로 얘기했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결론 난 건 아직 없고 그냥 요런 거 할 거다 숙제 정도 내준 거예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있나요? 54일 남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한덕수 6월 3일까지. 권한대행의 얘기는. 근데 문제는 일부 신문에 이제 특종을 했던데 그거 외에 뭐 다른 정치적인 질문도 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바로 넘어가 볼까요? 어디까지 떡수.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떡수 다음 대선 나와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 한덕수 원한대행이 여태까지 우리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위에서 막 차출설 나올 때 아이고 대선에 디귿도 꺼내지 마라고 했는데 트럼프한테는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된 것은 없다. 이러한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선 나가요 물어볼 때 여러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 뭐 고민 중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나간다는 그렇죠. 얘기죠. 이거는 그건 아니겠죠 설마? 나간다는 나간다는 얘기 얘기예요? 아니 근데 이 기사가 어떻게 나왔을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예. 자, 두 정상 간에 뭐 한쪽은 약간 비정상이긴 하지만 두 정상 둘 다 간 비정상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의미의 그러니까 아. 진정한 서밋이 아니라는 의미의 진짜 비정상을 정상. 얘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는 정상이지. 정식 대통령이고 예, 예, 한쪽은 아니잖아요. 권한대행이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비정상이지. 예. 그런데 그런 통화에 물론 배석자가 들어가죠. 예. 통화할 때. 그렇지만 정말 소수잖아요. 그렇죠. 정말 몇 사람 안 되는 예. 사람만 진짜 그렇죠. 내용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이게 버젓이 신문 일면 톱 기사로 났어. 그 얘긴 흘렸단 얘기지. 그렇죠. 그렇죠. 누가 고의로 흘렸단 얘기. 누가 그렇죠.
한덕수 네? 측에서 흘린 그렇죠. 거죠. 트럼프가 흘렸겠습니까? 중앙일보에. 폭스에서 나온 기사 아니잖아요. 네. 중앙일보. 코리아 언론에서 코리아. 나왔잖아요. 아. 그럼 왜 흘렸느냐? 네. 누가 봐도 군불 떼는 거죠. 그렇죠. 음. 와, 그 가능성이 있나? 아니 근데 뭐 요새 보면 다들 자기 입장에서 생각들을 깜찍하게 해서 깜찍하게. 아니 근데 이제 정상 통화가 있던 날 네. 외교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소동 비슷한 게 있었는데 네. 잘 몰랐다는 거예요. 통화가 예. 성사되는 것을. 그리고 성사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설왕설래가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녔던 게 사실이고. 근데 네. 이제 성사가 됐고 그리고 전부 정상 간 통화라고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네. 나중에 제가 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외교부가 모른 채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반드시 외교부 채널을 통해서 이 정상 간 통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외교부가 살짝 어떤 뭐 뭉개려고 했나 모르는 척 하려고 했나 뭐 이것도 이제 별건으로 봐야 되겠지만 네. 중요한 건 이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 내용은 나 한덕수 출마를 고민하고 있어. 라고 해서 그렇죠. 그리고 간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화요일 날 한덕수 총리가 세 가지 일을 했잖아요. 네. 첫 번째 대선 기일을 6월 3일로 결정을 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마흔역 임명. 그렇죠. 마흔역 재판관만 임명한 게 아니라 네. 두 사람을 더 이완- 지명을 했어요. 네. 예, 이따가 뭐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완규, 함성훈 두 사람을 지명을 했고 지금 난리가 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트럼프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상관 통화 이 세 가지 일을 동시다발로 추진을 하면서 예. 저는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 국민의힘 내부에 정말 여러 사람들이 막 다 너도 저요 이렇게 난가병에 빠져가지고 하고 있는데 난가병. 예, 웬만해서는 난가 이런 일본의 난가병. 난가? 네. 네. 그런데 이제 없다. 결국에는 그 중도 소구 확장력이 아. 있는 한덕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니네들 어때? 나 괜찮아? 라고 띄우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중도 소구력이 있어요 한덕수 관원장이? 아니 보수 쪽에서는 네. 도저히 내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찍을 못 수가 찍겠다. 없다. 나 못 찍겠다. 그런데 국민의힘 봤더니 15룡인지 20룡인지 뭐 용이라고 주장을 하나 그 누구도 선택지가 없다라고 했을 때 한덕수라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덕수 대행이 포함된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 그렇죠. 결과가 나오면 그건 거의 출마한다 그렇죠. 하는 수순이라고 아. 봐야죠. 또 결국은 못하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반기문 때 떠오르는데 주위에서 뽐뿌를 막 제가 넣어요. 보기엔 네. 그 윤건희 부부의 불쏘시개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당내 경선 구도에 영향을 끼치고자 특히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조기에 탈락시키는 용도로 활용되고 최종적으로는 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근데 그 정도에 쓰이려고 만약에 권한대행자를 내놓으면 그만큼 반대급부로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말 나의 생명줄을 뭘 쥐고 있다거나 네. 그렇지 않고서야 권한대행자를 왜 내놓겠어요? 아니 두 번째 가능성이면 그 이른바 묻어버릴 수도 있는데 안 묻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이익 아니에요? 무서워. 뭔가를 쥐고 있다면 네. 이게 가능성이니까. 야. 마지막 공직이고 이제 마지막 공직 54일 남은 거니까 음. 뭐 배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선을 관리해야 되고 본인이 직접 이 대선 날짜까지 공고를 했는데 네. 갑자기 자기가 플레이어로 뛰어든다?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도하고 있잖아요. 탄핵이 되는 것을 오히려 명- 탄핵 명분을 역풍을 삼아서. 타고 아니 뭔가 누가 가겠다? 봐도 네. 이완규는 윤석열의 베프고 네. 네. 누가 봐도 헌법재판관에 다른 사람은 다 용납이 돼도 마지막까지 용납할 수 없는 후보인데 네. 거기를 턱 지명했잖아요.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유도하는 거지. 제발 탄핵 좀 해주세요. 탄핵 좀 해줘. 그래야 내가 그 핑계로 탄핵 소추 본회의 의결 직전에 내가 사퇴하고 나가서 출마할 수 출마하지. 있지. 탄핵 좀 해줘 이러고 있는. 들어와 이러고 있는. 그래요. 탄핵 들어와. 이 탄핵 마렵게 일부러 네. 이완규를 지명. 탄핵 마려운 상황이죠.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군요. 네. 그 이완규 저 처장은 법제처장은 예전 그
아시잖아요. 그 검사와의 검사와의 대화는. 대화. 예. 그 이한규 처장 좀 잘 아시죠? 잘 알죠. 어떤 아,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진짜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늦게 시험이 돼서 예. 예. 그래도 검사 생활하면서 그 박사학위도 취득을 했어요. 네. 형사법. 팔순가 예, 있다라는 것 아니 같아요. 79학번 대학 네. 동기니까. 동기니까 예, 구수죠. 예. 아니 근데 아마 시험을 좀 한번 안 늦게 보고. 한 번 안 그래서 보고 늦게 시작해서 팔수. 거기는 팔수고 여기는 네, 구수고. 구수고. 예. 아, 시험은 일찍 시작했는데 뭐 오래 걸린 아. 케이스고 네. 1년 늦게 시작한 그 윤석열 케이스 구수? 같은데, 어. 이 사람이 팔수예요. 아니 근데 네. 대학 동기 연수원 동기거든요. 맞아요. 예예예. 그러니까 같은 해 시험이 된 거죠. 아, 진짜 1991 운명의 년도에. 짝이네. 네. 그래서, 그런데 뭐 그래서 그 형사법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이런저런 형사법 개정 작업을 할 때나 이런 네. 때마다 위원회나 이런 데 많이 얼굴을 비추고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요새 보니까 박사 학위는 있는데 상식이 없어. 중요한 거. 아, 그래요? 제일 심각하네. 천재살인. 아. 상식이 없는 거지. 네. 아니 지명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받지 적극 말아요. 고사를 해야지. 딴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안 됩니다. 아유, 네. 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그럴 무엇보다도. 생각은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어제 법사위 네. 현안질에 출석했잖아요.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으신가요? 물었죠. 예, 되고 싶으니까 응했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뻔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네. 진짜 너무 저렇게까지 철면피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은 사실 저는 12월 4일 그 내란 이후에 소위 법조 4인방이 모여서 저는 일종의 이제 내란 법무팀이라고 그날 회의를 명명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상민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3인방, 그러니까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네. 이 세 사람은 휴대폰까지 바꿨어요. 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증거인멸 혐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자기는 그리고 관련해서 수사도 받고 있잖아요. 네. 내란 사건의 피의자이고 이런데 문제 없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네. 되고 에이, 싶으니까 응했다. 절대 기소될 사안 아니래잖아요. 기소될 사안인지 아닌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네.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모든 걸 다 없애놨으니까 기소 못해, 니네 이건가요? 아. 그러지 않는 이상 이거는 검찰이나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그 범죄의 혐의만큼 관련해서 네. 기소 가능성이 있는 거지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이 문제를 예단해서 기소할 게 없으니까 기소 못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망발인 거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전히 이 사람들은 국민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아는구나. 이 정도 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모멸감 같은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이 종식됐다. 이제 파면이 됐으니까 이제 일단락 됐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네. 안 끝났어 하면서 찬물 한 바가지로 확 끼얹은 격이 저는 이완규에 대한 지명 2라운드 결정. 시작이야 뭐 이렇게. 2라운드 시작이야. 1라운드 끝났어. 2라운드 땡. 아. 종이 울렸어. 뭐 이런 수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그 뭐 검찰 내부에서 법조 내부에서 이완규라는 사람은 네. 엄청난 검찰주의자로서 검찰주의자. 예, 그리고 뭐 사실상 보수 법조의 이데올로그에 해당한다 이런 말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9분의 1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 헌법재판관 아. 9명, 그러니까 헌법 학자들이 네네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완규와 동시대에 학교를 다니거나 법조 생활을 했던 헌법 학자들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완규는 절대로 9분의 1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판이다. 이완규가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전체 컬러를 바꿀 수도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활동 내역을 다 있다. 네.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규는 절대로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본인 주장대로 기소가 안 당한다고 하더라도 네. 기소 안 되면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뭐 5,100만 명 이상은 다 자격이 있는 거지. 김용남 의원님도 있죠. 아니, 그러네. 거기하고 제가 비교당할 것은 기분 아니고. 나빠. 기분 나쁘세요. 이거는- 아니 헌법재판관. 아니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뭐 2번 죽이는 거고 안 그래도 지금 3%의 악감 적이 많은데 감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아, 네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네. 기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음.
객관적인 상황이 헌법재판관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그 보수 법조의 이데올로그라는 표현은 전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그건 보수 법조인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헌법을 깨부시려고 했던 그걸 사람을 어떻게 보수 법조냐.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가장 마지막에 헌법재판관 지명이 돼도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딴 사람은 다 돼도 거기는 안 된다.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 네. 박찬대 원내대표에 따르면 추경호 대표가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완규를 계엄 전부터. 그렇죠. 계엄 전부터 이완규를 헌법재판소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그 파면 결정 내려지기 직전에 3월 초 중순경에 돌았던 밭글에도 4월 셋째 주에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고 그 주에 나머지 2명 임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완규다라는 것이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밭글로 돌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완규를 보내서 네. 이 내란 연장전을 지속하고 싶다, 지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완규를 이거 안 보내면 끝낸다 내란 이런 어떻게 걸로 봐요. 내란이 연장되는 거예요? 이완규가 헌재에 들어가. 네, 헌재에 들어가. 그럼 이제 내란은 어떻게 연장되는 자, 일단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완규는 어마어마한 검찰주의자라고 했잖아요. 네네. 일단 이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검찰 개혁 아니겠어요? 예. 그렇겠죠. 예, 검찰 개혁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기소청하고 그다음에 수사청 FBI 예, 수사청 네, 이제 분리를 중수청 하고. 분리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 이전에도 검수 완박하면서 네. 검사들이 이미 이것은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소를 제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 있어서- 이번에는 더 네. 커져. 이제는 완전히 기소청으로 가라고 해. 그러면 당연히 권한 침해와 관련해서 소를 헌법재판을 제기할 가니까. 그렇죠. 이랬을 때 이 자체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러면 검찰 개혁이 문도 못 열어보고 문이 닫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위험이 하나가 있고요. 그럼 검찰 쪽에선 이완규가 일종의 정말 구세주 같은 사람이겠네. 자기들이 해체될 수도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막아줄 수도 있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완규라는 포석은 네. 비단 내란 속의 윤석열 개인한테만 해당되는 원포인트가 아니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막 이제 그 보수 카르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예컨대 보니까 불기소 84조. 특권 예. 헌법 84조와 관련해서도 왜 조사 안 받아, 왜 수사 안 받아, 그리고 계속 법원에 출석해야지 이런 걸 명분으로 또 흔들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요소들은 뭐 이미 예고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선거에서- 건건이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차기 행정부가 개혁을 하려는 모든 일에 대하여 건건이 이슈를 제기하면서 그건 뭐 시민단체가 고발할 수도 있고 헌법소원은 아무나 낼 수 있는 거니까 어차피 국회에서 표로도 안 되고 만약에 행정부도 넘어가게 되면 네.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마치 닥터 스트레인저가 뭐 1400만 분의 하나의 가능성을 찾아내듯이 헌재를 활용한다면 검찰 개혁이라든지 여러 정부가 하늘 여는 일들을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헌법학자 회의에서도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대법원 판례도 없고 뭐 무슨 선행 관련된 연구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어떤 법 논리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네. 연구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뭐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각종 앞으로 제정될 법률의 위헌 법률 심판 예. 사건에서 이완규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탄핵 사건도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거고. 탄핵 사건. 또 하나의 가능성이 만약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일부 정당이 위헌 네. 정당으로 아. 심판 청구가 됐을 이루어진다고 때. 하면 네.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제 위헌 정당으로 해산이 될 텐데 네. 네. 거기서 그걸 막는 역할을 할 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임명을 2명을 하게 되면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어떻게든 지금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빨리 2명을 임명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좀 있는 거군요. 그래서 전형적인 알박기죠. 알박기 인사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근본적으로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과연 이완규라는 이런 사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저께 그 법사위 보면서도 좀 의아했던 게 그 이완규 처장이 그 나 사퇴 안 한다, 노사퇴, 기소 안 된 노기소, 그리고 한덕수가 나 지명한 것도 문제 없다. 본인이 이렇게 아예 판단까지 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벌이된 상태인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이제 읽어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은 자제해야 한다는 게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랬더니 동의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누가 했던 말인 줄 아세요? 한덕수 한덕수 네. 권한대행이 12월 작년 말 21일. 대국민 담화에서 했던 말이요. 이거 한덕수가 했던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일반적인 얘기였던 거고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된 게 아니라 거리된 상태니까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 법무부 장관 대행하는 대행도, 사람까지 예.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네. 논리적으로 보면은 거꾸로가 오히려 맞죠.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때는 그때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사고 상태였다. 예. 근데 이제는 파면돼서 아예 없어진 상태 아니냐. 음. 그러니까 거리가 되면 그 권한대행의 권한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 네네. 자 보세요. 탄핵 소추가 돼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어요. 네. 그러면 그 탄핵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은 최장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권한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탄핵 사건은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그렇죠. 우리 네네. 법이 되어 있으니까 네. 최장 180일 동안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헌재에서 파면이 됐어요. 윤석열 파면한다. 그럼 2달. 최장 60일이에요. 맞아요. 기간이 3분의 1로 줄어요.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 그러면 6달 할 수 있는 사람이 권한이 넓다고 보는 게 맞아요. 2달 할 수 있는 사람이 권한이 넓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거는 정말 대선 관리하라고 두는 거예요. 60일 동안. 예. 근데 180일 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못했던 일들을 60일 동안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게 딱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이 이미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거죠. 아 그래요? 그런 해석은 없어요. 왜냐면 법제처장을 바꿔야 될 것 그런 같아. 일이 없었으니까. 아. 김용남 법제처장님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아니 이건 상식의 문제니까. 아니 근데 저는 되게 웃겼던 게 네. 한덕수 대행이 어제 그 담화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다. 네, 두 사람 그러겠어요. 임명한 게. 네. 여기서 법률가는 누굴 얘기를 할까요? 이완규. 그러니까 아니면 정부 윤석열. 내에서 윤석열. 아, 아니,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여기서 언론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은혁 임명 안 할 때는 왜 이 사람들하고 숙고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도 국민의 그 상식을 좀 이렇게 반영해서 결정한 걸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니네들은 법 문외한이잖아. 잘 못 알아들을 거야. 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나 불쾌하다는 겁니다. 아, 언론은 저 전환길 TV를 좀 아, 네네. 참고하셨다고 하네요. 파면 이후에 전환길 TV. 파면 이후에 네. 권한대행의 권한을 아주 여당 아니죠.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2당. 전폭적으로 네.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그러니까. 있어요. 도대체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냐? 계엄도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어제 법사에서 나왔거든요. 계엄도 할 수 기가 막혔어, 있어요? 그 얘기 요거 진짜. 잠깐 볼게요. 아, 네. 예. 대통령이 완벽한 고리 상태 아닙니까? 예, 불확실한 소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이제 판결이 끝나서 이제는 대한민국에는 유사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모든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예를 들면 예적이 첨입해 온다면 비상계엄이라도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처장님, 예적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한덕수 대행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자 대한민국은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논리면 저기도
그러니까 탄핵도 원래는 151명이면 되는 건데 이제는 200명으로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선언이라면 그렇죠. 네. 네. 보리가 된 상태에선 네. 대통령이 할 거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희한한. 근데 진짜 이 이야기들이. 법기술자들의 논리를 따라가는 게 좀 네. 논리도 없어 보이지만 이 해괴망측한 주장을 끊임없이 해석하고 논평하고 이게 너무 이제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제 보수 법조에서 네. 이제 그만해라. 라는 입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국민을 지치게 한다. 저런 주장들이. 아니, 근데 저거는 망측하다 진짜. 법 기술도 아니에요. 그냥 땡깡, 억지지. 땡깡, 억지. 음. 예. 저건 법 기술도 아니에요. 네. 아,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있어요? 민주당이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어떻게? 예. 제가 지금 민주당에서 준비한다고 하는 법적 네. 그 쟁송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그거는 법률 분쟁으로 가는 순간에 법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이른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론 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준비하는 법적인 조치라고 하는 게 일단 법안 개정안 발의한 게 하나가 있죠. 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발의를 했고 어제 법사위 통과도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일단 벌써 지명이 됐는데 소급할 수 있어? 이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가능하게 하는 부칙을 만들어서 그 법안을 하나 발의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혹은 뭐 가처분 같은 거 신청할 수 있다. 요렇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좀 그러니까 그 권한쟁의 어려워요? 심판이나 가처분은 예.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헌재 재판관 지명으로 인해서 국회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받았다. 가능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는 국회 추천 몫이 아니고 대통령 몫이란 말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그게 국회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국회의 가능한데. 예, 그 헌법재판관 구성에 관한 권한 침해다 이렇게 결론이 예, 예. 났지만 이거는 일단 국회 추천 몫이 아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성이 있느냐 이른바 거기서 걸릴 것 같아요. 거기서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럼 각하 가능성이 예, 예, 있다. 아, 그럼 그래서 그건, 방법은 그 이런 이완규 후보자를 비롯한 그 후보 지명 절차를 철회할 사람까지 연속 탄핵을 해서 뭐 결국에는 어느 누군가는 지명을 철회하면 되니까 예.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 원하는 방법이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는 않고 예.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새로 임명한 사람을 임명 취소를 할 사람을 이제 그 사람 나올 때까지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건데. 지정생존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 안에는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국회가 무슨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 이 요청서가 왔을 때 이거를 수령 거부를 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장이 회피를 하고 뭐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20일 안에 이 절차는 마무리를 해야 되고 국회에서 이 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0일간의 숙고를 거쳐서 결정을 하면 되니까 최소 21일, 최대 30일의 이제 시간 후에는 자동방으로 임명된다고 네, 네. 봐야 되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가처분 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그래도 일단 가본다. 네. 일단 가본다. 왜냐하면 워낙 위중한 사건이니까 일단 가본다라는 거고 또 하나의 고민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덕수를 그 탄핵을 시켜버리자라고 하면 탄핵 시켰을 때 오히려 이거를 완장차고 나가서 대선 출마했을 때 판을 더 키워주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반대로 그거 무서워서 국회에서 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덕수 탄핵 가야 된다. 예. 그 양론이 어제 오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어제는 어제 뭐 이재명 대표 뭐 저기 대표직도 그만두고 뭐 이제 대선 출마 선언도 하고 했으니까 오늘은 좀 그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한덕수 네. 탄핵에 대해서. 네, 아마 가긴 갈 것 같아요. 한덕수 한덕수 탄핵? 탄핵으로. 예. 아니면 아예 그 이완규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이 되면 그 사람을 탄핵하면 안 돼요?
뭐 그것도 가능할 근데 수 있겠죠. 이완규 탄핵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좀 취재를 했더니 예. 그 헌법재판소법에 이완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탄핵하려면 헌법재판관 재직 시에 저지른 위법 행위가 있을 때 그렇겠죠. 탄핵이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하기 전에 아.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 전에 법률적으로.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임명 전에 어떻게든 막아야 돼서 어제 제가 통화한 그 노년의 한 헌법학자는 예. 내가 한덕수 총리 그 관저에 가서 점거농성을 할까? 지명 철회하라고. 원로 헌법학자들이 아. 가서 점거농성이라도 할까? 이거 말고는 달래 방법이 없어 보이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네. 지금 많이 화들 나셨어요. 그러니까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태생적으로 보수적이고 이 네.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헌법을 쥐고 흔들고 네, 네. 그리고 파면 선고가 내려졌으면 적당히 하고 떠나야지. 네. 파면 선고가 됐는데도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방식으로 농단을 한다, 헌법농단을 한다. 이거 도대체가 견딜 수가 없다라는 예. 게 노년의 헌법학자들 말씀. 아, 점거농성 하시고 싶으시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완규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일단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도 좀 봐야 될 네. 것 같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뭐 이렇게 생각 바꿀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한덕수라는 사람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정말. 아 그래요? 진짜 예. 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란에 협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하여튼 뭘 어. 약점을 진짜 잡혔나? 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봐야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왜냐하면 파면된 대통령의 뜻을 고지고대로 들어줄 이유는 없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이렇게 그렇죠. 물이 있어 그분이 던질- 그럴 뿐이 어, 아니죠. 네. 예. 그럴 사람이 아니지. 아니죠. 네. 그게 사실은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것도 아닌데. 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로 바뀌니까 주미 한국 대사를 대사로. 나간 사람인데 네. 그 위에 뭐 무역협회장도 하고 좋은 자리를 네. 다 다녔는데 그거는 그만큼 본인 의지나 지조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이 바뀌는 흐름에 따라서 먼저 가서 누워 있는 대표적인 그 처세술의 달인인데 잘 눕는 분이군요. 뭐 엄청 빠른 거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 사실. 침대만 도착했다면 바로 그냥 눕고. 그런- 아니 침대 놓일 침대 자리에 광고가 먼저 있나 누워 봐. 있는 아 거지. 침대 오기 전에 먼저 누워. 그런데 희한하게 네. 이 결정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던지나 싶은데 하여튼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추측이죠. 예, 그 네. 추측인데 하여튼 그런 약점 잡히지 않고선 이런 선택은 도저히 안 할 것 같다는. 음. 자, 그나저나 지명 날부터 이완규 처장 얘기만 너무 해가지고 좀 네. 힘듭니다. 좀 바꿔볼까요? 예,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언제 한남동을 떠나 서초동으로 본인 갈까요? 집으로 돌아갑니까? 내일 간다고 합니다. 내일 가요? 네, 이르면 내일 오후 한남동을 떠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을 좋아하네요. 아, 이것도 11명의 11일이. 11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네. 그날 네. 내일이 손 없는 날이에요? 그거는 아, 모르겠습니다. 이사하기 좋은. 아니 뭐 날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4월달 소돔날 사실 체크했었는데 아무튼 아, 그래요? 네, 한번 체크했었는데 네. 내일 하여튼 이제 사저로 간다고 하고요. 이제 경호팀 꾸리는 게 좀 문제였는데 대략 좀 꾸려졌나 봐요. 한 4, 50명 정도 데리고 이제 서초동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생각보다 오래 있었잖아요. 한남동에. 과거 뭐 박근혜 전 네. 대통령 전례에 비춰봐서도 그래서 뭐 준비도 있고 경호도 있고 뭐 해가지고 좀 길어지나 했는데 이게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일단 당일에 국민의힘 지도부 만났죠. 네. 그리고 파면 당일까 4일, 5일에 화요일에 저기 누구냐 나경원 의원 만나고 네, 토요일에 나경원 의원 만나고 6일에 윤상현 의원 찾아가서 만났어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인사들을 만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저께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영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관저에 요리사들이 잔뜩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리사? 예, 그거 왜 잠깐 깜짝 놀랐어요. 볼게요. 예. 관저에 요리사들이 주르륵 들어갔다가 주르륵 나오고 한밤중에 차들이 주르륵 나오면서 과연 무슨 파티를 했는지 저 장면 봐주세요. 차들이 요리사들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더 한번 틀어주세요. 요리사들 한 번 더 틀어주세요. 요리사 모자.
요리사 모자가 쭉 들어가는 거 보입니까? 제가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어요. 아니 요리사들이 그 이게 모자 요리사 모자 요리사 이거 모자. 그거죠. 네. 예. 이거 흰 거, 긴 어떻게 거. 또 저게 또 잡혔어? 요리사들이 우르륵 들어갔다가 주르륵 나오는 거 보셨죠? 하면서 이제 보는데 저거 빨리 감기를 한 게 아니라면 원본 영상이라면 저 정도의 속도면 거의 달려가는 수준 아니에요? 진짜 우르륵 주르륵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무슨 파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 전에 보면 청와대를 쓸 때 네. 대통령 관저나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이 개최하는 무슨 큰 행사나 저녁 모임이 있으면 보통은 이제 그 평소에 대통령 식사를 챙겨주는 그 요리사로는 부족해서 보통은 시내에 있는 소공동 아. 롯데 호텔이나 뭐 맞아요. 신라 호텔 뭐 이런 데. 이런 데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부르거든요. 네네네. 저것도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 어떤 호텔에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불러서 음. 저렇게 여러 명의 사실상 호텔 직원들이 한꺼번에 쭉 들어가는 모습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대규모 연회를 열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지금 연애를 어떻게 파티. 열 아 근데 생각을 그럼 다 해. 비용은 누가 돼요? 저거는 경비 처리하겠죠. 청와대 비용으로 하겠죠. 청와대 네, 비용 지금 그래서 쓸 수 지금- 있어요? 아 그러네. 지금 직무 정지된 정지됐으니까. 상태지. 정- 저기 사는 파면- 것도 지금 사실 파면- 봐주고 그래서 있는 지금 거잖아요. 네. 조국혁신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특활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아. 네, 그러니까 특활비는 이게 흔적이 남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저거 남은 거 다 쓰고 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니 그 지금 아직까지도 승복 메시지는커녕 이철우 지사가 올린 거 보니까 대선에 협력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도 하던데 예. 이분은 지금 여전히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권으로서 당연히 선포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그 선거 열심히 해가지고 당선돼서 나 사면시켜줘. 이런 구도를 지금 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란을 끝낼 생각이 일도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내란을 지속하면서 나라야 망하든 말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나는 나의 권력을 되찾아오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철면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네. 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앉아 있었으니 저 뭐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예.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말이 그 연- 분명히 네. 나올 것 같은데. 네. 예. 그 이제 연결고리를 삼는 게 나경원 의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 나 대신 나가서 뛰어달라라고 하는 게 나경원 의원이고 실제로 만났을 때 예. 대선 출마를 고려해달라고 그 윤석열이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나경원 의원한테 예, 5일 날. 나경원 의원이 지금 아직 정식 공지는 아닌데 네. 금요일 내일이죠. 내일 출마해서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지금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장기판에 돌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 아, 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뭐 나경원 의원도 아. 그렇고 한덕수 아. 총리도 네. 그렇고. 정식 공지가 나왔네요. 지금 공보 방해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내일 오후 2시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어디서예요? 끝까지 대한민국 지키겠습니다. 국회 본관 앞 계단. 한동훈 대표랑 같은 그러게. 장소네. 한동훈 대표는 계단 아니라 분수대 아니에요? 계단 아닌가요? 계단이었나? 계단 네. 보도는 계단으로 네. 나왔던 것 계단-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기현, 원희룡은 낙점을 못 부르고. 물고 나경원 의원이 낙점을 물은 건데 예. 저게 본인 정치에 과연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나경원 의원이 네. 이 사람은 영남도 아니에요. 예. 지역구가 동작이지 동작이 않습니다. 동작구의 동작구 구민들이 네. 나경원 의원을 다시 당선시켜 줄까요? 네? 저는 아. 그런 정도 계산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 정치인이라면. 배지까지 버리는 그렇죠. 행보다. 무리수죠. 아. 그런데 지금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대선 후보는 된다 하더라도 예. 이후에 자기 정치 행보를 생각해 볼 때 예. 수도권에서는 먹히는 전략은 절대 아닙니다. 예, 수도권에서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진짜 그
조금 생각이 깊은 정신이라면 선택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살 길도 잘 못 찾는 수준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뭐 윤상현 의원은 뭐 야 1년 지나면 다 까먹어. 나 다 당선시켜 주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국민들의 뼈에 각인된 이 내란의 상처는 제가 보기에는 향후 한 세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중학생들이 사회 시간에 안 존다는 거 아니에요. 계엄을 배우고 있어서. 아, 그래요? 야, 저거 지금 일어나는 일이야. 너무 현실하고 맞아떨어져. 애들이 조는 애가 없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제가 보기에 30년은 갈 일을 그거를 조금 당장 50 며칠 안에 있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이걸 벌인다? 저는 소탐대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판단을 하는 국민의힘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는 100% 내란 심판 선거입니다. 네. 예, 그런데도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면 결국에는 본인 국회의원 배지도 뺏기게 되겠죠. 아니 근데 그 아까 그 장기판의 말 얘기해 주시는 게 혹시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기에 난 너무 싫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얘를 어떻게든 최종 4인 내지 2인으로 아예 안 올라오게 하려면 최대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서 한동훈의 지지를 깎아먹을 수 있는 그래서 최종을 못 올라오게 하는 그 가능성 말씀하시는 어떻게든 거죠? 5등 내지는 3등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이제 목적을 갖고 포석을 하려고 들 텐데 네. 문제는 이게 본인 주관적으로는 정치 천재인데 제가 보기엔 둔재거든. 항상 안 되는 수만 떠요. 항상 죽을 수만 뜬다고. 네. 그래서 의도한 대로 안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국민의힘 최종적인 대선 후보가 되는 사람이 다음번 당권을 예. 잡을 겁니다. 예. 그런 목적에서 이제 출마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보이는데 뭐 당권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뭐 그 징검다리로 대선을 삼겠다고 선거 전략을 세울 수는 있어 보이는데 네. 그게 옳은 일인가? 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의 후보는 될 수 있는 건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죠. 네. 그러면 아예 네. 그냥 바로 국민의힘 얘기로 해볼까요? 네. 국민의힘 이제 경선 룰도 발표가 됐고 경선룰 발표가 됐어요. 네. 1차에서 100% 국민, 민심, 네, 오픈 프라이머리 여론조사. 해가지고 여론조사 100%로 해가지고 네. 그래픽 좀 주세요. 네. 1차에서는 100%로 해서 4명을 추린다. 네. 그다음에 2차 경선에서는 50대 50, 민심 50, 당심 50으로 해가지고 2명을 추린다. 그리고 나서 그 2명으로 양자 결선을 가는데 만약에 2차에서 한 후보가 50%를 넘게 득표한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으로 확정 짓는다. 네. 이렇게 룰을 정했거든요. 이 일단- 룰은 예, 네. 누구한테 유리한 룰이에요? 홍준표 전 시장한테 불리한 룰이죠. 아,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홍 시장 입장에서는 네. 결선 없이 1차 컷오프에서 4명이 뽑히고 그 네. 4명 중에 1등하는 사람이 당 후보가 되는 게 본인한테 가장 유리하다고 아, 그래요? 생각할 거예요. 아. 결선 없이. 네. 근데 이거는 4명 추리고 다시 4명을 2명으로 추리고 결선 투표를 하는 형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반발하는 것이고 어. 여기서 가장 관건은 네.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빼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구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 예,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어. 네. 이른바 지지정당과 물어보지 상관없이 오픈해서 하면 유승민 전 대표가 4명 안에 들어가죠. 그렇죠. 유승민 대표가 들어가면 경선 구도가 바뀌어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른바 빅4에 거론되지 않았던 유승민 대표가 들어가면서 네. 빅4로 치러지는 그 예선이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아마 지금 국힘 지도부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 그래요? 아. 근데 그냥 국민의 여론조사라고 한다면 그런 거 없이 하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나요? 역선택을 이제 네. 그건 논리 만들기 나름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면 어차피 본선에서 국힘 후보 안 찍을 사람을 왜 예선부터 그 표를 카운팅하냐 뭐 이런 논리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 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리는 그림대로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리는 그림은 뭔데요? 아니 뭐 그리는 그럼 윤과 함께잖아요. 기본 윤과 노선은 함께. 윤과 함께 노선이어서 윤에게 가장 충실한 후보를 김문수? 뽑아서 아니 그 뭐 누가 됐든 예. 뭐 나중에 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한덕수랑 뭐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네네네. 윤과 함께 가겠다는 스탠스잖아요. 아, 그런데 국회의원들하고 당원들은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국민의힘 당원이 80만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 80만 당원들이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보수가 사는 길이냐. 여기에서 그냥 윤과 함께 저무는 게 좋으냐, 아니면 새로운 보수를 한번 해볼 거냐. 이제 그 판단에서 물론 전광훈 세력이 뭐 난리를 치고 뭐 어떻게 하겠지만 그 힘이 더 세냐, 아니면 지난 7.13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을 밀어 올렸다. 물론 그때도 이게 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지만. 다 떠나서 새로운 보수를 좀 해보겠다라는 결심을 당원들이 한다면 네. 그러면 결과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몰라 이 당은 망했어라고 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광훈 세력이 득세해서 한다면 그러면 정말 가망 없는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나 변주나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드라마틱한 뭔가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네. 두 분이 예상하시는 빅4가 있나요? 아, 빅4 한번 뽑아볼까요, 진짜? 왜냐면 지금 뭐 15룡, 18룡, 20룡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도 만약에 1차에서 4명 추려진다라고 하면 물론 역선택 방지 조항 아, 적용한대요. 그것 따라 좀 다를 아, 수. 넣기로 해.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역시 예상대로 하네. 네. 아, 그럼 일단 김문수 들어가죠. 네. 그렇죠. 김문수 그다음에 유승민. 유승민 는 어렵겠죠. 유승민 어렵고. 후보는 그러면 쉽지 어렵다고 않아요. 봐야죠. 역선택 방지 조항은 오케이. 넣으면 쉽지 않아요. 그럼 한동훈. 한동훈, 그렇죠. 한동훈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홍준표 들어갈 홍준표. 거고. 홍준표,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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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이제 빅4예요. 네. 두 분 다 의견이 이건 거의 일치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나경원 의원이 얼마나 나올지. 근데 또 이게 지금부터는 윤의 전략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누구 손 붙잡고 선거 캠페인 하느냐. 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철우 지사한테 보낸 메시지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최선을 다하시겠다. 최선을 다하시겠다면서 저에게도 힘껏 노력해서 네.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최선을 다할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 의도와는 다른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엉뚱한 결과가. 이 판은 그냥 안 건드리고 놔두면 네. 김문수 전 장관이 후보가 되는 판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흔든다고. 왜냐하면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경원을 밀거나 뭐 이러면 판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역설적이게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안철수 안 돼, 안철수? 안철수 의원이요? 네. 아니 뭐 모든 가능성은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가능하죠. 근데 빅4는 현재 보실 때 제일 유력한 사람이 요 4명.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요 정도일 거다.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정말 윤석열 부부의 노골적인 지원을 얻고 들어가면 김문수 전 장관 쪽이 좀 꺼지면서 판이 흔들릴 수 그렇죠. 있겠죠. 네. 어, 근데 김문수 장관의 스탠스가 네. 좀 바뀌었잖아요. 파면 전과 파면 예. 후가. 예.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손을 잡고 뛸 리는 없어요. 네. 음. 선수가 교체된 거예요. 그래요? 나경원으로 지금 보면. 네. 김문수에서 나경원으로. 역시 네. 이 자리 깔아야겠어 나는. 감옥. 상암동 왜냐하면 돗자리로. 그 전부터 그 윤건희 부부가 네. 김문수 장관을 좀 버거워할 거다. 컨트롤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를 그 전부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그런 판단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 말이라면 뭐 죽으라면 죽는 척이라도 할 사람을 밀고 말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은 애시당초에 잘라내는 전략을 세웠는데 결과는 역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근데 그렇죠. 나경원 의원은 늘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전 대통령 부부랑 사이가 그렇게 쏙 좋지 않다는 얘기가 늘 있었잖아요. 최근에 많이 바뀌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관계 회복을 좀 했어요. 근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당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당하고 모욕도 겪었어요. 네. 연판장을 돌렸잖아요. 네. 초선 그렇죠. 재선 네. 의원들. 그 박수영 의원이 주도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용 그렇게 의원. 했던 사람들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또 가서
만나고 오고 한남동 앞에 가서 막 피켓 시위를 하고 저는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저는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누구의 꼭두각시에게 표를 준 적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우리 국민들은 누구의 그 진짜 싫어하거든요. 예. 누구의 꼭두각 대리인에게는 그렇습니다. 안 주죠, 표를. 예, 누구의 꼭두각시가 돼서 누가 시키는 대로 말 듣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한 적은 없어요. 아니 그것도 멀쩡한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 꼭두가시 그렇죠. 얘기 들으면 안 해주는데 예. 파면된 대통령의 꼭두각시 간판 달고 나오는 사람을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뭐 광고주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으려고 이 명가밥상 사장님과 싸워서 저희가 쟁취해 온 게 또 있습니다. 예, 바로 국산 한우 대창으로 만든 우삼겹 한우 대창 전골. 오, 요거를 맛있겠다. 사장님과 싸워서 얻어내셨구나. 얻어냈습니다. 아이고. 그거 하나씩 주는 거예요 오늘? 오 삼겹입니다. 오늘 자막. 있을까 모르겠는데 1kg. 싸워서 얻어냈으면 하나씩 나눠줘야지. 예, 대창 조금 넣으려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더 싸워서 어허. 대창 4줄기 더 넣으라고 했고요. 1kg 3팩, 1kg짜리 3팩에 가격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직접 들어가 보셔야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에다 이제 통통한 쭈꾸미들이 안에 또 숨어 있습니다. 아. 예, 쭈꾸미가 좀 살이 올랐습니다. 제철이죠. 네, 쭈꾸미들 맛있게 함께 드시고요. 이 치솟는 물가 상황에서도 저희 장르만 쇼핑몰이 특가로 전해드리는 국산 한우 대창으로 만든 우삼겹 한우 대창 전골. 요거 저희 영상 아래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맛있습니다. 네, 이 맛을 어떻게 표현을 해드릴까? 저 쭈꾸미가 사실 웬만한 문어나 낙지보다 훨씬 맛있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요때 먹어야 돼요. 요때 먹어야 네, 돼. 제철이기 지금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제철에 맞는 쭈꾸미 한우 대창 전골 맛있게 댁에서 해 드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드시긴 너무 비싸요 요즘에. 네, 네. 가격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네, 자 맛있게들 드시고요. 오늘 우리 정치용장은 요 정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벌써 끝났어요? 시간이 벌써 1시간 넘어버렸어요. 아 제가 빅4를 뽑아달라고 했던 거는 네. 4명의 구도가 1대 3이냐 2대 2냐 어떻게 짜지는지에 음. 따라서 2차 경선에서 한쪽으로 쏠리면 50% 먹는 사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최종 결선에 2명이 누가 올라가느냐? 최종 결선까지 안 네, 가고 예를 네. 들어 4명이 나왔는데 구도가 뭐 친윤 하나의 뭐 비윤 몇이냐 친윤 둘의 비윤 몇이냐에 따라서 한쪽으로 이제 2차에서 이제 전략적 투표를 해버리면 거기서 근데 끝날 수 있을 것 저는 같아서. 결선 네. 있을 가능성이 결선 높다고 그래요? 갈까요? 1차에서 과반을 넘기는 후보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4명 중에 과반은 예. 네. 근데 국민의힘 경선에 그 싸울 거리는 참 많아서 그죠? 예. 예. 후보들끼리 버라이어티 할 것 같아요. 진짜 별별 말 다 나올 별 것 얘기가 같아. 다 나. 오늘 계엄을 내가 했어요? 이재명 전 대표죠 이제 아주 평화롭게 대권 도전 선언을 했습니다. 네. 넷플릭스 다큐 프로그램풍의 네,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잘사니즘, 먹사니즘, 실용주의 노선을 통해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겠다. 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먹사니즘엔 명가밥상이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금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장윤성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김용남 전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용방불패 TV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명가밥상 안 사실 것 같으면 좋아요라도 누르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